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어제 한 6시 때 저희가 이제 휴전 소식을 전해드리고 나서 어제 국내 증시가 엄청난 급등을 보였고요. 미증시도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지만 다 급등을 했습니다. 각각의 지수가 2% 넘는 강세가 나타났고요. 거의 다우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M7 종목들의 급등 나타났는데 여기서 또 아쉬웠던 건 팔란티어나 테슬라의 주가는 좀 하락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또 브렌트유 기준으로도 모두 $100를 하회하자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에게는 당연히 좀 빨간불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조금 주춤했는데 이게 또 엔트로픽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휴전 얘기는 나오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또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했잖아요. 친이란 세력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또 그 협상안에 레바논 관련한 얘기는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레바논을 공격을 계속하자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게 통과를 시켜주다가 막았거든요. 레바논 공격하는 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스라엘 너네 공격하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막았는데 트럼프는 이거 우리 협상안에 레바논 얘기 없잖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협상이 순조롭게 끝나게 될지 여부는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휴전을 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시장은 안도감을 좀 찾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밤 사이에 있었던 시장 이야기들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함께 월간 뉴스레터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중동 관련한 이슈 저희가 또 계속해서 글로벌 인터뷰를 통해서 특집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강대학교 유럽이나 박현도 교수님 모시고 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이란 쪽은 이 협상을 잘 마무리하려는 그런 속내인지 또 자세한 이란 쪽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쪽과 이란 쪽이 어떤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지도 속속들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월간 뉴스레터 열어보도록 하죠.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쟁은 확실히 우리가 애초에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조금 예상한 게 있었죠. 그쵸. 네, 이렇게 2주 동안 뭔가 계속 트러블은 생기겠구나. 그래서 생길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 생각보단 좀 일찍 나오긴 했어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이렇게 공습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지. 그래서 레바논 헤즈볼라는 그 협의안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알고 네. 보니 그 안에 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증시는 올랐다라는 거죠. 네. 2% 넘게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장 막판까지도 크게 상승폭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 어쨌든 시장은 달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 말하면 전쟁에 대한 우려와 그 영향력은 시장에서 꽤나 이제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 2.8%, 나스닥지수 2.8%, S&P 500 2.5%, 그리고 러셀 2000 3%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할 건 아니지만 이제 쭉쭉 올라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S&P 500 종목 맵을 보시면 이거 좀 제가 아까 채팅창에도 봤는데 내 사랑 팔란티어랑 테슬라 그만 좀 때려라 아프다 하시는데 사랑하면 안 되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팔란티어가 왜 빠졌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죠. 팔란티어는 전쟁 동안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조금 선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되게 크게 활용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전쟁 공신이에요. 팔란티어가. 그거 다 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휴전이고 종전 분위기로 간다면 팔란티어는 단기적으로 마치 많이 주목을 받았던 전쟁 수혜주처럼 단기적으로는 조금 변동성을 겪을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그것보다는 AI와 반도체가 이렇게 춤을 췄다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살려면 어딘가에서는 또 팔아야 되고, 그 에너지주도 어떻게 보면은 전쟁 수혜주였잖아요. 이쪽에서 매도가 나와서 이쪽으로 다 흘러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러셀 2000 맵도 초록색 일색이네요. 여기도 오일과 가스, 그러니까 에너지 쪽을 제외하면 AI와 데이터 센터가 크게 좀
웃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는 96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네요. 장중에 91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네타냐후 이슈가 좀 신경이 쓰였기 때문에 다시 96달러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8대를 받다가 그랬다가 다시 99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양봉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하죠.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쭉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는 전쟁보다 물가에 대한 우려를 하기 시작했는데 호르무즈가 열릴 뻔했다가 닫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물가에 대한 우려도 금리에 적용이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또 전쟁과는 별개로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과연 해피엔딩일 것인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엄청 네. 올렸어요 어제 SNS를. 좀 쉬시지. 이제 협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좀 그래서 쉬시지.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 없었다. 좋은 얘기만 했어요. 네.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어제 7시 30분 대한민국 시간으로 오전 7시 30분에 이걸 보고 다들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싶어서 기대는 했지만 제가 여기서 어제 전해드릴 때는 월가 뉴스레터 전해드릴 때는 이거는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7시 30분에 딱 나왔고 그러면서 뭐 2주 동안 중단, 쌍방휴전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열기로 했다. 10개 항 제안을 받았는데 나름 실행 가능한 기반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 오랜 문제가 해결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했고요. 다들 이러고 나서 계속 의심을 했죠. 뭐 이란은 대답 안 했잖아. 또 트럼프 혼자 저러는 거 아니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의 오피셜 레터를 이렇게 캡처해서 본인 SNS에 올렸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죠? 그 허락을 받았겠죠? 약간 왜 연애 모르겠네. 편지 그냥 강제 공개되는 느낌? 근데 이것도 약간 공식적인 레터라서 충분히 괜찮았던 것 같고 네. 그 전문을 읽어보면은 결국에는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 무니르 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라고 아라그치 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샤리프 총리의 그 트윗을 보고 15개 항, 10개 항에 대해서 기초로 수용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고려해서 이란 역시 마찬가지로 방어 작전을 중단할 것이고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군대와의 협의가 있으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되게 아름다운 그런 휴전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트럼프가 이제 스톤에이지 석기 시대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골든에이지로 바뀌었어요. 중동의 황금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스톤이 갑자기 금으로 둔갑하는 금을 이렇게 털어봤더니 그게 이제 노란색 금이었던 거죠. 돌을 노란색 털어봤더니 돌이었던 거죠. 네. 연금술이네요. 그래서 이란은 재건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주식도 오르고 재건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도 해야 되니까 돈도 많이 벌고 유가도 비싸네. 요것도 벌고 그리고 호르무즈 통행료 그것도 같이 벌고 돈 벌 생각을 뭐죠? 하는 거죠. 같이 본다고요? 그게 잠시 후에 또 있어요. 얘기가. 저도 저 얘기 듣고서 내가 잘못 들었나? 뭐라고? 뭘 같이 본다고? 뭐 다 그런 거죠, 뭐. 예, 그런 거예요. 속내가 저거였나요? 뭐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기관 이름을 명확히 NSS인가 미국에 네. 뭐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뭐 과거부터의 문건을 봐도 이게 미국의 속내가 뭐 이런 뭐 이란이나 뭐 원유나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미군에 대해서 중동에서 철수하고 싶고 어디에 철수하고 싶고 계속 유럽에서도 이제 러우 전쟁하면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줄이면서 네.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라 네. 국방비 올려라 하면서 맞아, 그 맞아. 철수된 그 병력들 이제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옮기고 뭐 이런 것들이 큰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 중에 하나였다 뭐 이런 분석도 있긴 굉장히 합니다. 합리적이네요. 그러면 제 NSS까지 이렇게 볼 정도로 저는 이제 곧 준 전쟁 그러게요. 전문가로 그냥 예. 국정원 가세요. 그럴까요? 예. 약간 의상도 약간 국정원 느낌이 그쵸. 있는데. 약간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시그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러다 또 이제 한번 혼나면 호되게 눈물 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이게 또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요? 그니까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참지 않더라고요. 네. 예, 이 분위기를 좀 하루만이라도 좀 참아주지. 그거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애프터 이란 시즈파이어니까 휴전이 선언되자마자 이스라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레바논을 공격을 한 거죠. 레바논에는 헤즈볼라라는 어떻게 보면 반군 성격을 띠고 있는 시아파가 주둔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시아파는 아시겠지만 이란이 지원을 좀 한다고 하죠.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여기서 휴전하는 게 싫은 겁니다. 후한을 없애기 위함이겠죠. 뭐 이스라엘의 사정을 생각하면 뭐 저희가 사정 생각해 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격이 시작됐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기분이 나빠졌다고 합니다. wasn't happy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 informed late. 늦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죠. 뭐 기사 다 났는데 뭘. 어떤 상황이냐면 본인 빼고 협의를 했대요. 이스라엘 빼고. 그리고 원래 또 둘이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협의라고 해봤자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발표 직전에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로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관리들 입장에서는 협정 조건, 특히 레바논을 포함시키려는 계획은 좀 선 넘었다. 이거는 빼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기분도 상했고 레바논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모르겠다 하고 쏴버린 거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휴전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이란 시즈파이어 테스티드 하면서 네타냐후가 나와서 또 강경하게 뭐 연설하는 그런 장면들이 영상으로 남아 있고요. 언제든 자신이 원할 때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할 것이다. 자신의 지휘하에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우리의 손가락은 지금 방아쇠 위에 올려져 있다. 마음만 먹으면 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번 합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헤즈볼라를 공격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이걸 용인해 줬네요. 레바논은 휴전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 뭐 그 10가지 해놓은 거 중에 어디에도 레바논에 관련한 얘기는 없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휴전협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이 용인을 한 셈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이제 막힐 게 없죠. 그러면 더 강력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은 이게 맞아?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근데 또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러고 나서 이제 좀 자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라그치의 이란의 외무장관이죠. 네네. 미국 그래서 선택해. 쟤야 나야. 그렇죠. 뭐 그런 셈이죠. 이스라엘이야 나야.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휴전을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거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습하고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라. 그렇죠. 우리 이란과 미국의 휴전 조건은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네. 전 세계는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갈리바프 국회의장 역시 또 트위터를 하나 썼습니다. 미국이 3가지 핵심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전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요거 해석해 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 돌려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협상 시작 전 10개 항 제안의 10개 항 중에 3가지를 위반했다라고 조목조목 따졌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레바논과 휴전에 관한 10개 항 제안 조안의 첫 번째 조항에 대해서 불이행을 했다. 자기들의 그 첫 번째 조항에 레바논과 기타 지역을 포함해 모든 곳에서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즉각적인 휴전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기들은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아, 이란이 보냈던 레터에는 그게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드론이 그 이란 영공에 또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너네 들어오지 않기로 했는데 또 들어온 거잖아. 그리고 세 번째, 여섯 번째 조항에 포함된 이란 농축 권리를 지금 부인하고 있다. 핵 농축에 대해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다. 명확하게 위반했다. 그러면 양자 간의 휴전이나 협상은 현재 불합리한 상태다라고 해서 뭐 이유들을 막 찾아봤어요. 저희가 뭐 명확하게 그 10개 조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샤리프 이 사람이 이제 거기잖아요. 파키스탄 총리. 이 사람이 이걸 올릴 때 막 이렇게 다 태그해서 올린단 말이야. 트럼프, 벤스, 루비오, 위트코프, 볼 사람 다 봐라. 페제시키안, 네. 갈리바프, 아라그치. 우리 이제 다 알죠, 이 사람들. 무슨 제가 축구 선수 외우듯이 이름 다 외우고 있네요, 이제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미국 그리고 그 동맹국들이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휴전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서 기쁩니다. 레바논을 포함시켰어요. 파키스탄의 의도는. 그러니까 이란이 제시했던 10가지 세부 조항에는 저게 들어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란이 미국 쪽에서 우리 이렇게 해줘라고 10가지 내용이 있지만 미국 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완전히 지금 받아들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지. 지금 그 거기에서 이제 둘 서로의 그걸 받진 않았지만 파키스탄의 이주안을 받은 거잖아요. 서로가. 그쵸. 예, 근데 파키스탄이 말한 내용에 레바논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너네 양쪽에 다 공격하지 마. 네. 관련해서 다 공격하지 마였는데 근데 사실 미국이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예. 쟤네가 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용인을 해버렸죠. 레바논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렇죠. 그건 예.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란 입장에서 또 뭐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는구나. 가만히 예. 좀 있지 그냥. 그니까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똥을 뿌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네. 그래서 뭐 지금 샤리프 대통령인가요? 총리가 총리가 지금 곳곳에서 휴전 협정 위반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평화 프로세스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발 노력해 달라. 본인이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좀 현타가 오는 그 파키스탄 총리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열린 거예요? 뭐예요? 거기 막 대기하고 있는 주변에 배 총 합하면 그러니까요. 한 1000대 된다면서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진짜 천척. 다 기다리고 있어요. 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 통과하는 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없다. 라질리 블록드. 여전히 블록되어 있다라는 게 야후 파이낸스의 기록인데요. 원래는 그래서 열려고 했어요. 열려고 어떤 그 과정들을 시스템들을 다 만들었어요. 이란이 앞으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휴전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그 수입을 받아서 이란 재건에도 쓰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그거 같이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사업하자 이런 식으로 통행료 같이 받자 나눠서 그걸로 우리가 투자해서 뭐 해줄게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 방식이죠. 우리가 이제 너네 원유 다 이렇게 개발해서 팔아줄게 우리한테 맡겨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해보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유조선 통행이 차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경우 휴전에서 철수할 것이며 잠재적인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과하려던 유조선들이 다 페르시아만으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유가가 양봉을 만들면서 97달러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해 보복 조치까지 취할 것이다 라고 이란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하루에 12척만 보내준다. 그리고 통행료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완전 개방을 주장했던 그 휴전 안이랑은 이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 통과한 게 4척밖에 안 되고요. 4월 들어서 몇 척씩 좀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4월 들어서 가장 적은 수치라는 점에서는 이란이 오히려 휴전안 보고 레바논 공격 보고 안 되겠다. 야, 더 막아, 더 세게 막아. 이렇게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뭐 길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허용되더라도 유전이 가동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가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죠.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쉽게 80달러, 70달러 내려오는 거를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곳곳에서 또 포성이 들리는 게 사우디가 그
그 홍해 쪽으로 돌리고 있는 그 송유관 쪽에 누군가가 와서 드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굴까요? 뭐 거의 이란이지 않을까요? 예. 이란도 했네 그런 거. 예, 그렇죠. 네. 예, 어떻게 보면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야 홍해 가지 말고 호르무즈로 계속해. 예, 호르무즈는 내가 막을 테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서로 카드를 가져가려는 2주 동안의 협상 카드를 가져가려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은 뭐 제가 이제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을 말씀드려야 돼서 정리를 하다가 거기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변수가 더 들어와서 좀 더 길어진 건데 결국에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런 소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토요일에 제이디 벤스가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의 수도거든요. 이슬라마바드로 가서 첫 대면 회담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First Round of Talks라고 돼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주보다도 이제 다음 주부터가 더 숨막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대는 갈리바프가 그렇겠죠? 나오게 되고 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나오게 되고 네. 과연 어떻게 될지 그 상세한 내용들 저희가 잠시 후에 박근혜 교수님 모시고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 이제 FOMC 의사록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 보니까 약간 또 금리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지나간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FOMC 그 연준이 좀 매파적인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 의사록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위원들이 이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하고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일자리가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지금 장기화되는 부분이기는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얘기할 때는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를 더욱 미래로 미루자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일단 FOMC는 좀 매파적인 의사록이 공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여기 내용이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더딜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네요. 관세가 상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지는데 아직까지도 관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가 상승이 근원 인플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년간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대치가 계속 그러니까 관세에다가 유가 상승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지금 당장 계산이 안 된다라는 점에서 FOMC 연준은 뭐 일단 계속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뭐 어떻게 잡혀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어쨌든 휴전이라는 카드가 등장을 했고 네. 그래서 유가가 120달러를 호가하다가 지금은 다시 90달러대로 두 자릿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베팅이 다행히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상 베팅이 많았잖아요. 인상 베팅은 거의 뭐 0.5% 수준으로 거의 사라졌고요. 이제는 좀 먼 미래지만 어쨌든 인하를 조만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따지면 이번에 뭐 이런 지표가 있더라고요. FOMC 의사록에 인플레이션 언급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실업률 언급을 많이 하는지 이거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인플레이션 언급을 많이 하면 인플레이션이 걱정돼서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실업률 얘기를 많이 하면 실업이 걱정돼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잖아요. 근데 뭐 보시는 것처럼 절대적인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전월 대비해서 올라간 수치를 보면 연준이 인플레이션도 같이 걱정하면서 실업률도 같이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인상까지는 아니고 지켜보면서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 실업률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인하를 할 수 있다 쪽으로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인상까지는 지금 프라이싱 할 필요가 없다. 여전히 연준은 금리 인하 기조에 그 중간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배경이 이제 테크 기업들의 감원이 와 이거 뭐 숫자 보니까 정말 폭발적입니다. 미국이 아무래도 AI의 본진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이 감원이 지속되고 있겠죠. 와. 미국은 지금 6만 명 정도가 벌써 잘렸습니다. 올해 시작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PCE와 CPI를 앞두고 유가가 떨어진 건 참 다행인데 과연 이와 관련해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또 어떻게 나올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계속 그 호르무즈가 다시 닫힌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계속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S&P 500 기준으로 저희가 차트를 최근에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어제는 갭 상승했고 지금 최근 6거래일째 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많이 올라왔죠. 이 정도면은 진짜로 우리가 걱정했던 것 지금 또 뭐 이스라엘이 저런 상황으로 만들었던 것에 비하면
이 정도면은 저는 막 이스라엘 상황이 진짜 심각했으면 이거 갭을 다 메꾸고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이제 고점에 있었다는 거는 시장은 확실히 다른 면을 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전쟁 이슈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 외교적인 부분들에서 심각하게 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크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프라이싱을 미리 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월가에서 바이탈 놀리지라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서 다시 전쟁을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휴전을 하고 뭐 곳곳에서 포성이 들리고는 있지만 다시 전면전 같은 쪽으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배경으로 8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이제 군사적으로 뚫거나 뭐 민간 시설을 폭격하거나 이란의 농축 우라늄 압류는 모두 끔찍한 방안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은 사실 여기서 어느 정도 전략적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배경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그렇죠. 뭐 명확하게 이겼다. 뭐 이것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는 승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승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들 지금 서로 승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여기서 모험을 할 이유가 딱히 동기가 트럼프에게 없다라는 거고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는 거, 지금 물가 압력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다는 거고요. 이란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리고 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에 분명히 차질이 좀 생겨서 이란도 뭐 재고도 줄어들었고 그런 상황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전쟁 반대 여론도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생각보다 꽤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공화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급격히 악화된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리고 국방비 추가 지원에 대한 관심도 여야 모두에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다시 전면전으로 더 긴장감을 고조시키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베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이 반드시 수익을 우리가 내야 되는 그런 월이거든요. 뭐 매년 이게 반복되지는 않지만 25년 동안 4월에는 수익이 나고 세린메이라는 얘기가 항상 나왔기 때문에 요 6월부터 시작되는 휴가 기간 동안 9월까지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세린메이 다음에 바이인 뭐 노벰버인가 뭐 그런 얘기가 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중순에 우리가 좋은 휴가를 가려면 4월에는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JP모건이 그래서 이번에 휴전안을 보고 우리는 전술적으로 강세 전망으로 복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방기념일 이게 뭔지 아시죠? 작년에 그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하는 관세가 이제 뭐 해방일이다라고 미국에서 선언을 했죠. 그때 이와 비슷한 위험 회피 심리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7천선 돌파가 유력해 보이고 긍정적인 실적 시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앞으로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JP모건의 변곡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 볼 텐데 제목이 여러분 우리 명성님이 그 제목 정하는 거 되게 고심하거든요. 한 번씩 좀 봐주세요. 이거 자료도 항상 저희가 신의 자료실에 올리는데 반도체 급등 쇼. 진짜 쇼였어요, 쇼. 어제도 우리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니까요. 난리 나긴 했지만 그에 비해서는 뭐 이 정도는 쇼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냥 재롱장치 이 정도. 근데 뭐 엔비디아를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뒤에 반도체 종목들 쭉 AI 종목들 쭉 캡처해 왔거든요. 네. 쇼였습니다. 있어요, 점점? 보시면은 엔비디아 2.3%, 브로드컴 5% 올라갔고요. 뭐 엔비디아는 1등이니까 그 무게를 여전히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UBS에서 뭐 갑자기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야, 엔비디아 이거 숨겨진 가치 다 계산해 보니까 시가총액이 한 22조 달러는 돼야 될 것 같아. 그럼 지금보다 한 5배는 더 올라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눌렸던 거 이제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7.7% 급등했고요. 샌디스크
10% 급등하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와, 샌디스크가 이렇게 신고가를 쓰네요. 전쟁이 샌디스크의 주가에는 확실히 조정이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10% 급등을 했고요. 인텔이 와 11%가 올라가요. 인텔 멋있네요. 네, 인텔을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PU뿐만 아니라 파운드리까지. 사실 삼성전자도 비슷하잖아요. 파운드리, 에이 삼성 파운드리 별로야 하다가 뭐지 하면서 파운드리가 점점 실적에 이제 기여를 할 분위기로 가고 있죠. 인텔 역시 그런 계약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TSMC가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이제 인텔과 삼성 파운드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CPU에 대한 모멘텀도 있죠. 인텔과 AMD 동반 상승이 나왔고요. AMD도 4.6%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비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반도체 기업들이 돈을 벌었으면 증설을 해야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8.9% 급등했고요. ASML 똑같이 8.8% 급등을 하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신고가 부근에 다가섰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만 AI 하드웨어가 아니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다 같이 올랐습니다. 블룸에너지 8%,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8.5% 강한 탄력을 보여줬고요. CPO, 광통신 이제 두말하면 입 아프죠. 와, 루멘텀 10% 저자리에서 10% 폭등이 나옵니다. 신고가의 역사적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루멘텀, 코닝 역시 신고가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11% 급등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AI 관련주들의 급등 쇼였고 금리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금리 압박, 물가 압박, 금리 압박으로 하락했던 주택 관련주가 올라가더라고요. 로켓 컴퍼니 5%, 홈디포 역시 5% 상승했고 델타항공을 비롯해서 여가 관련주들 올라가야겠죠. 유가 떨어졌으니까요. 델타항공 3.7%, 카니발 11% 급등을 했는데 항공주 델타항공이 사실 실적이 나왔거든요. 어제 밤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가이던스가 조금 아쉽죠. 빨간불 들어왔어요. 여기 빨간불이 조금 들어와서 이 부분을 보고 델타항공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당장 유가가 급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던 유가가 아니니까 항공유 입장에서는 운항 규모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규모 자체를 줄인다. 네,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올라가다가 이게 다 음봉을 만들었잖아요. 델타항공 주가가. 그러네요. 네, 그런 배경이 여기서 왔던 건데 그에 대해서 UBS 애널리스트가 근데 자기가 봤더니 항공 수요는 탄탄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비행기 타려는 수요가 네. 지금 뭐 여행 가고 그쵸. 비즈니스 트립 가고 뭐 그러나요? 다들 갈 생각은 다들 있으시지 않을까요? 근데 비행기 값보다 유리활중료가 더 비싸가지고 부담돼서 못 간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부담돼서 못 간다는 게 어쨌든 조금만 내려와라. 나 진짜 가고 싶으니까 조금만 내려와라 인 것 같아서 네. 수요는 탄탄하다라고 하니까 이 유가가 조금만 더 내려오면 그 수요가 맞춰지는 구간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또 금값이랑 비트코인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잠시 후에 비트코인 보겠지만 금 관련주 뉴몬트 3.05%, 프리포트 맥모란 구리 관련주 7%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유 쪽에 시선이 쏠려 있다가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죠. 반면에 쉐보론은 4.3% 급락했고요. CF 인더스트리 요게 5.7% 하락했는데 요거 좀 묘하죠. 양봉이. 낙폭을 쫙 줄였어요. 네. 이게 이제 비료 관련주잖아요. 네. 요걸 낙폭을 줄였다라는 건 저점에서 담았던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고 이스라엘의 상황이나 이란이 호르무즈를 다시 닫은 거나 그런 것들 감안하면서 물가 쉽게 안 떨어지겠다 라는 베팅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방산주 역시 상승했어요. 로키드 마틴 강보합, 크라토스 드론주 3.5%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또 그 묘한 경계선 어딘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메타에서 뮤즈 스파크라는 걸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LLM입니다. 그 AI를 공개를 한 거고요. 네. 메타가 열심히 또 막 인력 충원하고 돈 쓰고 뭐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네. 뮤즈 스파크라는 AI 모델을 만들었고 그 덕분에 7% 빅테크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상승 탄력을 자랑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 이후 첫 번째 AI 모델을 공개를 한 거고요. 좀 폐쇄형 모델인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본인들이 돌리고 있는 그 SNS 안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거 아무래도 우리 또 많이 쓰고 있으니까 예,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내일 한번 써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구현되는지 궁금하긴 예, 하네요. 후속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재원이 공개가 됐는데 뭐 다 좋대요. 예, 제미나이보다 좋고 비교한 GPT보다 거군요. 예, 여기가 파란색이 뮤즈 스파크고요. 네. 여기가 제미나이, 여기가 GPT, 여기가 그록인데 자기들이 다 좋대요. 예, 근데 자체 측정인가요? 뭐 기준들을 다 만들었는데 근데 이거 누가 뭐 LLM 만들 때마다 이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쵸. 예, 우리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요즘 LLM이 하도 많으니까 그 분야별로 많이 나눠서 쓰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PPT 만들 땐 이거, 뭐 영상 만들 땐 이거. 맞아요. 예. 그런 쇼츠 되게 많아요. 뭐 네. PPT, 아, 맞아. 뭐 정리, 뭐 이러면서. 근데 LLM 만드는 게 생각보다 이제는 어렵지 않은가 봐요. LLM 시스템을 자체도 코딩 해가지고 뭐 네. 그 제미나이 돌리면 되나?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제 이걸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퍼플렉시티가 갑자기 매출이 급성장했는데 이게 AI 에이전트 매출로 급성장을 한 거거든요. AI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요즘 이제 오픈클로 같은 것들이 있겠죠. 네. 오픈클로가 이제 이 LLM을 그 구독을 해서 LLM을 뭘 쓰느냐에 따라 오픈클로의 어떤 성능 같은 것들이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요즘 클로드가 많이 뜨는 거고 퍼플렉시티도 그쪽으로 진출을 했다가 이 매출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LLM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성능을 또 보이느냐 이 에이전틱 AI 시대에 얼마나 잘 맞느냐 이게 앞으로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 내용 중에서 이제 퍼블렉시티가 AI 에이전트 매출이 급성장했다. 뭐 얼마나 는 거죠? 방금 말한 아, 그 얘기죠. 예. 예, 죄송합니다. 지금 열심히 채팅창 보다가 아, 놓쳤어.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근데 네. 사실 근데 비트코인 자체는 많이 안 오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래서 크게 오르진 못했어요. 스트래티지 3.7% 상승했고요. 비트마인 6.6% 상승에 그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오려는 모습이라서 이거 혹시 그냥 이거랑 엮어봤어요. 이란이 통행료를 아, 비트코인이나 위안화로 달라 그랬죠? 네, 예, 암호화폐로 달라고 요구를 이제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거 아까 트럼프가 그 조인트 벤처 같이 하자 그랬잖아요. 큰 그림 그리나요? 트럼프 코인 또 좋아하잖아요. 큰 그림 그리나요? 아, 그럼 비트코인으로 받지 말고 뭐 트럼프 본인의 그 코인으로 와, 그렇게 해라. 되면 진짜 너무 이러면은 진짜 너무 싫을 것 너무 같아요. 충격적일 것 같아.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비트코인 관련주가 조금 반응이 있었고 비트코인 네. 가격도 좀 올랐고 근데 서클이랑 코인베이스 만약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면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찌 됐든 암호화폐 펀드 쪽으로 지금 순유입이 오랜만에 또 찍히기 시작했다고 해서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높아졌고요. 아크 인베스트는 그 사이에 이제 로빈후드를 1,300만 달러를 매수했다고 하네요. 그 트리거는 지난번에 한번 살짝 전해드렸었는데 그 이제 트럼프 계좌 어린 아이들 신생아들한테 주는 계좌가 로빈후드랑 그 뉴욕 멜론 은행이 담당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보고 매수했대요. 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보고 또 로빈후드를 아크가 샀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명성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운대에서 저희가 공수한 소갈비 예, 네. 6인분짜리 저희가 요거 이제 밀키트 준비했는데 요거를 5만 원대에 가져갈 수 있다. 그게 이제 3% 핫딜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일단 여기 고기 냄새 많이 나니까 공기청정기 필립스 이게 구동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고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성님, 그러니까 저희가 저는 사실 2점 주셨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명성님은 많이 와, 이거 먹고 몇 개야? 와, 10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게 미쳤다. 말하면서 쩝쩝된다고 여러분들이 싫어하실까봐 예 저는 좀 조용히 먹을게요. 진짜 먹고 싶은데 2점 만만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운도 이거 소갈비 얼마나 맛있게요. 아 상추쌈 먹고 싶다. 아 금방 끝났네. 더 먹고 싶다. 이따 끝나고 나가서 저는 먹도록 할게요. 해운대 갈비 2+1 최초 4만 원대 준비했는데 특제 양념 소갈비, 돼지갈비 아니고 소갈비예요. 그리고 이게 60년 전통의 양념 갈비 비법 양념이라고 합니다. 갈비 순살만 100% 사용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할 수 있다. 맛있어요. 되게 빨리 먹네. 저는 이 갈비라는 거는 보통 양념 때문에 육향이 죽잖아요. 아 근데 이건 저는 육향이 나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까지 느껴질 정도로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런가요? 전 2점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다. 제가 아침에 사실 이제 먹을 거 나올 때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시식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식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조금밖에 못 먹어서 너무 아쉬운데 주문해서 저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밖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번 주말에 23도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요새 또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잖아요. 창문 열어놓고 다시 닫아도 이 집안 내에서 이제 공기 질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냄새도 냄새인데 공기질 정화하시라고 저희가 필립스 공기 살균기를 최초로 29만 원대 준비했습니다. 에어플로우 공기 샤워 방식이다라고 하고요. 최대 28평까지 무균 케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공기청정으로는 부족했었던 그래서 살균 영역까지 바이러스 세균을 95%를 1시간 만에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집에 계시는 이제 집에 아이가 있는 분들은 또 이런 거 하나 두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저도 사실 목이 굉장히 기관지가 약한 편인데 그런 분들이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지금 공기질 안 좋을 때 마스크 안 끼고 다니시면은 감기 걸리기 쉽거든요. 세균에 감염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집에다가 요거 공기 살균기 청정기를 넘어서서 살균까지 되는 공기 살균기 29만 원대. 어우 저렴하네요. 필립스 제품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해운대 갈비 2+1 최초로 3만 원대 제품도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맛있게 구입하셔서 잘 구입하셔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저희가 또 박현우 교수님 모시고 지금 휴전 협정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시황맨 박명성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